한 선생님, BMW 타시네요? 경매 대박 나셨다며요? 파크골프장 주차장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BMW는 아니고 몇 년 된 소나타였지만 기분이 좋아 웃으며 대답했죠. 에이, 그냥 운 좋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 실장 마이너스 부동산 경매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엔 더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 한마디가 달콤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조심스럽게 살았던 제가 단 한 번의 경매 성공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과는요? 퇴직금 전부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두 채의 빌라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명함 한 장이 만든 악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충청도의 한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한도윤, 올해 63입니다. 아내와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죠. 큰딸 지민이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단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퇴직하던 날 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도윤 선생, 참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뭐 할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평생 고생했잖아. 저는 파크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프장에 갔죠. 그곳에서 박 선생, 황 선생 같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이 말했어요. 도윤이 요즘 경매가 대세래. 집값의 절반에도 살 수 있대. 황 선생도 거들었죠. 맞아. 우리 조카가 경매로 아파트 샀는데. 대박 났어. 처음엔 관심 없었습니다. 경매라는 게 복잡하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매일 듣다 보니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경매 관련 유튜브 영상을 밤새 봤죠.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당신 요즘 뭐 그리 열심히 봐? 아, 그냥 공부 좀 하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한 달쯤 공부하고 나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살펴봤죠. 청주 근처에 괜찮은 빌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세가 3억 정도인데 감정가가 2억 5천이었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경매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매? 그게 뭔데? 빌라 하나? 낙찰받는 거야. 공부 좀 했어.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우리 퇴직금인데? 아니야. 제대로 공부했어. 걱정 마. 제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민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경매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아빠 공부 많이 하셨어요? 경매는 함정이 많대요. 걱정 마. 아빠가 한 달 넘게 공부했어. 유튜브에서 경매 전문가들 강의 다 들었다. 지민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판단 믿어요. 조심히 하세요. 첫 입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가는 아침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내가 넥타이를 메어주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응, 걱정 마. 법원 경매실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죠. 입찰가를 2억으로 썼습니다. 시세보다 1억이나 싼 가격이었어요. 봉투에 넣고 제출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법원 직원이 낙찰자를 호명했습니다. 한도윤. 제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밖으로 나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됐어. 2억에 낙찰받았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진짜로? 응, 진짜야. 1억을 아꼈어. 전화를 끊고 파크골프장으로 달려갔죠. 박 선생과 황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됐어? 됐어요. 2억의 낙찰.
박 선생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야, 대박이네. 축하해. 황 선생도 엄지를 치켜 세웠죠. 역시 똑똑하더니 한 방에 성공했구만.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지민이도 왔죠. 아빠 대단하세요. 정말 성공하실 줄 몰랐어요. 아내가 음식을 차려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해냈네. 1억을 아꼈다니.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죠. 다음 날부터 파크 골프장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한 선생님 경매로 대박 났대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 선생이 물었어요. 도윤아, 비결이 뭐야? 유튜브 보고 공부 많이 했어요. 법도 알아야 하고 황 선생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라 다르네. 낙찰받은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깨끗한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에 편의점을 하는 김 사장이 살고 있었고 2층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최 원장이 있었죠. 세입자들이 반겼습니다. 새 건물주님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죠.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입자한테서 합쳐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제 월세로 생활비 나오겠네. 그러게, 잘 됐지? 제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라운딩을 돌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경매 고수 한 번에 성공한 사람. 그런 평가들이 달콤했죠. 박 선생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다음엔 뭐 할 거야? 글쎄요. 일단은 이거 관리나 잘해야죠.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다음 물건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밤마다 경매 사이트를 뒤지며 좋은 물건이 없나? 살폈죠.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또 뭐 공부해? 밤늦게까지 아니야. 그냥 뉴스 좀 보는 거야.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파크 골프장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왔죠. 4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였습니다. 한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 실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컨설팅 하고 있어요. 명함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정민철 마이너스 부동산 경매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경매로 빌라 낙찰 받으셨다면서요? 소문 들었습니다. 아, 네, 운이 좋았죠. 겸손하게 답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정 실장이 제 차를 힐끔 보더니 말했죠. BMW 타시네요? 경매 대박 나셨나 봐요. BMW는 아니고 몇 년 된 소나타였지만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냥 운 좋았어요. 정 실장이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더 큰 기회를 잡으셔야죠. 다음엔 더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더 쉽다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죠.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20년 넘게 이 일 했습니다.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정 실장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그게 뭐야? 아,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 명함이야.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경매 컨설팅 한대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또 경매하려고? 아니야. 그냥 명함 받은 거야.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조심스럽게 살았던 제가 단 한 번의 경매 성공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그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며칠 후 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선생님, 좋은 물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떤 물건인데요? 청주 외곽 쪽인데 빌라예요. 시세 4억짜리인데 감정가가 2억 8천입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또 1억 넘게 아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같은 분한테 딱 맞는 물건입니다. 정 실장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내 카페에서 만났죠. 정 실장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 물건 정말 좋습니다. 입지도 괜찮고 세입자도 안정적이에요. 화면엔 깨끗한 빌라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요? 제가 물었죠. 정 실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원래 주인이 급하게 처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낮게 나온 겁니다. 법적 문제는 없고요. 물론이죠.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물건도 잘 낙찰받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믿음직하게 들렸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얼마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보통은 500만 원인데요. 선생님은 3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장기 고객이 되실 분 같아서요.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1억을 아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했죠.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 실장이 명함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어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물건은 금방 나갑니다. 다른 분들도 관심 많거든요. 그 말에 조급해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이번 주 안으로요. 입찰일이 다음 달이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물건 하나 더 나왔어. 아내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죠. 또? 지금 있는 것도 관리하기 바쁜데. 이번엔 더 좋은 거야. 4억짜리를 2억 8천에 살 수 있대.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너무 욕심내는 거 아냐? 욕심이 아니야. 기회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때도 당신 반대했잖아. 그런데 성공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죠.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매번 그럴 순 없어. 왜 매번 안 돼? 나 공부 많이 했어. 이젠 전문가도 도와준다고.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불안해. 퇴직금 다 날릴까봐. 다음 날 파크골프장에 갔습니다. 박 선생과 황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아, 요즘 표정 좋은데? 박 선생이 물었습니다. 좋은 물건 하나 더 나왔어요. 또 경매야? 황 선생이 놀라며 말했죠. 그래요. 이번엔 더 큰 거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박 선생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조심해. 경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왜요? 저 한 번 성공했잖아요. 한 번 성공했다고 계속 되는 건 아냐. 함정도 많고. 황 선생도 거들었죠. 맞아. 우리 조카도 두 번째는 실패했어. 법적 문제 있는 물건이었대.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전문가? 누군데? 박 선생이 물었죠. 정 실장이라고 20년 경력이래요. 황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그 사람 믿어도 돼? 사기꾼들 많아. 에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친구들의 충고가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경매 하나 더 하려는데. 또요? 아빠 지금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번 건 더 좋아. 1억 넘게 아낄 수 있어. 지민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아빠 경험 있으시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걱정 마. 아빠가 잘 알아봤어. 사실 지민이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큰딸도 괜찮다고 했으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음 날 정 실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 안에 있었죠. 들어서니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경매 낙찰 사례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선생님. 정 실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놓더군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비용 300만 원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요. 서류를 읽어봤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표준 계약서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정 실장이 환하게 웃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박 선생 말이 떠올랐거든요. 조심해. 함정 많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다르니까. 서명을 했죠. 정 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또 대박 나실 겁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계약했어? 아내가 놀라며 물었죠. 벌써? 나한테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상의했잖아. 당신이 반대만 했지 반대한 게 아니라 신중하자는 거였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나 정상이야. 화가 났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는 게 뭐가 이상해? 기회가 아니라 욕심이야. 아내가 소리쳤죠. 우리 퇴직금 다 날릴 거야? 안 날려. 오히려 더 벌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다툰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도 성공했어. 이번에도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 실장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서류 준비 다 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법원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죠. 금요일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박 선생을 만났습니다. 도윤아, 생각 바꿔. 아직 늦지 않았어. 왜 자꾸 그러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박 선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전문가도 있고. 제가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 선생도 다가왔어요. 도윤아, 우리말 좀 들어. 경매는 생각보다 복잡해. 형님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저 어른입니다. 제 판단 믿으세요. 라운딩을 마치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의 충고가 귀찮게 느껴졌죠. 금요일이 됐습니다. 법원에 가는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응, 걱정 마.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난 안 변했어. 기회를 잡는 것뿐이야. 정 실장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비 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오늘 꼭 성공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정 실장이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경매실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죠. 입찰표를 작성했습니다. 정 실장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2억 9천으로 쓰세요. 딱 그 금액이면 됩니다. 왜 감정가보다 높게요? 경쟁자들 제치려면 조금 높여야 해요. 그래도 시세보단 훨씬 싸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2억 9천이라고 썼습니다. 봉투에 넣고 제출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법원 직원이 낙찰자를 호명했습니다. 한도윤. 또 제 이름이었습니다. 정 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또 성공이세요. 밖으로 나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해냈어. 또 해냈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정 실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건물 2채 주인이세요. 대단하십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또 됐어. 그래. 아내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기쁘지 않아? 솔직히 모르겠어. 당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곧 털어냈죠. 괜찮아. 성공하면 아내도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지민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축하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죠.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낙찰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잔금 납부일 다음 주에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사실 돈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에서 첫 빌라에 2억을 썼고 이번엔 2억 9천이 필요했죠. 부족한 돈은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 직원이 물었어요. 빌라를 담보로 하시는 거죠? 네, 첫 번째 빌라요.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죠. 잠시 후 말했습니다. 2억까지 가능하네요. 금리는 연 5%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대출을 받는 거였죠.
하지만 곧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월세 들어오면 이자 낼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대출 좀 받았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대출? 얼마나? 2억.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나이에 무슨 2억 대출이야? 괜찮아. 월세로 이자 낼 수 있어. 이자만 낸다고 끝이야? 원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원금 상환 계획은 없었거든요. 나중에 빌라 팔면 되지. 나중이 언제야? 당신 지금 63인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다 계획 있어. 무슨 계획? 말해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잔금 납부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죠. 정 실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이제 건물 2채 주인이세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봤어요. 한도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무거웠죠. 새로 낙찰받은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정 실장이 안내했어요. 여기 1층은 편의점, 2층은 미용실입니다. 세입자들 계약은 어떻게 돼요? 아, 그건 제가 확인 중입니다. 정 실장이 애매하게 답했죠. 확인 중이요? 낙찰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곧 정리해 드릴게요. 정 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넘어갔어요.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였죠. 생각보다 오래돼 보였습니다. 리모델링 필요하겠는데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손볼 곳만 있어요. 1층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 건물주입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러세요.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약서 볼 수 있을까요? 계약서요? 저 여기 10년 넘게 있었는데요. 정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시죠. 오늘은 인사만 하시고 뭔가 이상했지만 물러섰어요. 2층 미용실도 똑같았습니다. 40대 여자 원장이 차갑게 맞았죠. 계약 기간 아직 2년 남았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밖으로 나와 정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세입자들 분위기가 왜 저래요? 원래 그래요. 건물주 바뀌면 불안해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정 실장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죠.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빌라 보고 왔어. 어때? 괜찮아. 세입자들도 있고 정말? 아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응, 1층은 편의점, 2층은 미용실이야. 월세는 얼마나 들어와? 그건 정 실장이 확인 중이래.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인 중? 낙찰받기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냐? 그래도 괜찮을 거야. 당신 정말 이상해. 요즘 아내가 한숨을 쉬었죠. 말다툼하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세입자 문제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죠.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1층 편의점 사장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왜요?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그게 원래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받으려는 겁니다.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5천만 원요? 제가 왜 그걸 줘요? 법적으로 새 소유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럼 2층은요?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만 원이요. 합쳐서 9천만 원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마련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첫 번째 빌라를 더 담보로 잡으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9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머리를 쥐어뜯었죠. 다음 날 아침 지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좀 곤란한 상황이야. 무슨 일이에요?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생겼어. 상황을 설명했죠.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그거 낙찰 전에 확인했어야죠. 나도 알아. 그런데 정 실장이 뭐래요? 더 담보 잡으래. 지민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내가 줘야 한대.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지만 막막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갔습니다. 박 선생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도윤아,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뭔가 있지? 박 선생이 다그쳤습니다. 결국 털어놨죠.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박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도윤아, 그 정 실장이란 사람 조심해. 나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사기꾼이래. 좋은 물건이라고 속이고 문제 있는 거 팔아먹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친구한테 들었어. 피해자 많대. 다리에 힘이 풀렸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완전히 속은 거네요. 지금이라도 법률 상담 받아봐. 박 선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지?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세입자 보증금 9천만 원 줘야 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9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낙찰받기 전 주인이 안 줬대. 그래서 내가 줘야 한대. 미쳤어? 그걸 어떻게 마련해? 아내가 소리쳤죠. 정 실장이 첫 번째 빌라 더 담보 잡으래. 절대 안 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이러다 다 잃어.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당신 왜 내 말 안 들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한 거지? 첫 번째 경매 성공이 저를 망쳤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었죠. 정 실장의 달콤한 말에 속았고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경매 관련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죠. 그제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승계 의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왜 이걸 못 봤을까? 너무 성급했습니다.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이거 사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보증금 문제 알고 있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전문가라며? 목소리가 높아졌죠. 선생님 진정하세요. 화낸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담보 더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다 잃으면요? 안 잃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죠.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내가 바보였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죠. 아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울지 마. 방법 찾자. 무슨 방법? 지민이 말대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자.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법무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문제 많네요. 세입자 보증금은 법적으로 선생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보증금 주거나 아니면 빌라를 처분하거나 두 가지 다 지옥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취해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죠. 정 실장의 달콤한 말,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쉬운 건 없었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층 편의점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건물주님, 보증금 언제 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비 중입니다. 벌써 한 달 넘게 기다렸어요. 더 못 기다립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2층 미용실 최 원장도 연락했습니다. 건물주님, 저도 보증금 필요합니다. 최 원장님도 조금만요.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 실장에게 또 전화했어요. 실장님, 세입자들이 법적 조치한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담보 더 잡으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진 않죠. 하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정 실장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증거 있어요? 정 실장이 웃으며 말했죠. 뭐라고요? 선생님, 계약서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컨설팅만 했습니다. 책임은 선생님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죠. 컨설팅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음. 세입자 보증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컨설턴트는 책임지지 않음. 왜 이걸 못 봤을까?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아내가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완전히 당한 거야. 나도 알아. 이제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주저앉았죠. 지민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 제가 회사 법무팀한테 물어봤어요. 뭐래? 보증금은 선순위니까 무조건 줘야 한대요. 방법이 없어? 매매하거나 담보 잡거나 둘 중 하나래요. 지민이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매매하면 얼마나 손해야? 지금 시세로 팔면 1억 정도 손해 볼 것 같아요. 1억이나? 가슴이 무너졌죠. 담보 잡으면요? 그건 더 위험해요. 이자 감당 못하면 빌라 둘 다 날려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매매하세요. 박 선생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형님, 어떡하죠? 도윤아, 빨리 정리해. 더 늦기 전에 1억 손해 보는데요. 그래도 전부 잃는 것보단 나아. 박 선생의 목소리가 무거웠죠.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응, 빨리 결정해.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두 번째 빌라 팔까 해? 얼마에? 1억 손해보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그래, 그게 나아. 더 잃기 전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야? 그 돈이 얼마인데?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빌라 매매 좀 내놓으려고요. 급매세요? 네, 급합니다. 그럼 시세보다 싸게 나갈 텐데요. 얼마나? 한 5천 정도 깎아야 팔릴 것 같은데요. 5천만 원이요? 네, 급매니까요. 한숨이 나왔죠. 매물을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죠. 왜 연락이 없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요. 한 달.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김 사장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거였죠. 보증금 5천만 원. 2주 내 반환 요구. 손이 떨렸습니다. 최 원장도 똑같이 보냈어요. 보증금 4천만 원, 2주 내 반환 요구 9천만 원, 2주 안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첫 번째 빌라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죠. 이미 2억 대출 있으시잖아요. 더 받을 수 없나요? 감정가가 3억인데 이미 한도 넘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담보를 더 잡거나요. 두 번째 빌라도 담보 잡으면요? 가능은 한데요. 금리가 높아요. 얼마나요? 연 7% 정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자가 9월 100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월세 수입은 150만 원인데. 그럼 힘드시겠네요. 집으로 돌아와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수입 150만 원, 이자 100만 원, 남는 건 50만 원 뿐이었죠. 생활비로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원금 상환은 언제 할 건지 막막했어요. 아내와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아내가 물었죠. 두 빌라 다 담보 잡아서 보증금 주거나 아니면 매매하거나 매매하면 얼마나 손해? 지금 계산하면 1억 5천 정도. 지민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1억 5천이요? 처음엔 1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에서 더 깎아야 한대 아빠.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였죠. 담보 잡으면요? 이자만 월 100만 원.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비는? 셋이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새벽 3시쯤 지민이가 말했어요. 아빠 일단 담보 잡아서 버텨보세요. 그 사이 빌라 팔리면 정리하고 그게 나을까? 지금 당장 매매하면 너무 손해예요. 지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 담보로 대출 신청합니다. 금리 높은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서류를 작성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이제 4억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대출금이 나왔습니다. 김 사장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됐습니다. 그래도 받아서 다행이네요. 김 사장이 돈을 세더니 나갔죠.
최 원장한테도 4천만 원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님 인사는 받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었죠. 퇴직금 1억 2천만 원 다 어디 갔을까? 빌라 2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4억 넘는 빚, 월 이자 100만 원 넘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당신 왜 내 말 안 들었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거든요. 빌라는 팔리지 않고 이자는 매달 나가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옥이었죠. 파크 골프장에도 못 갔습니다. 친구들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요. 박 선생한테 문자가 왔죠. 도윤아, 괜찮아? 얼굴 보자. 죄송해요. 형님,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간 거였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죠. 당신 밥 먹어야지 입맛 없어. 그래도 먹어야 해. 억지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지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렸나 봐, 아빠.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죠. 지민아, 걱정 마. 아빠가 해결할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한 번의 성공에 취해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했고 아내 말을 안 들었고 정 실장에게 속았습니다. 정 실장 명함을 꺼내 봤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법적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너무 성급했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빌라 2채, 4억 빚, 월 이자 100만 원,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빌라는 여전히 팔리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죠. 왜 안 팔려요?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요. 더 깎으면요? 얼마나 깎으실 건데요? 1억 더 깎을게요. 그럼 한번 해보죠. 매물을 2억으로 내렸습니다. 원래 2억 9천에 샀는데 2억에 파는 거였죠. 거의 1억 손해였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퇴직금이.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고 돼? 아내가 울었죠. 그 사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넣을게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1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첫 빌라 월세 150만 원 중 생활비로 쓰고 나니 부족했거든요. 지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미안한데. 돈 필요하세요? 응, 이번 달만. 얼마나요? 100만 원만.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죠.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곧 갚을게, 아빠. 지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자를 겨우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은 어떡하죠? 빌라가 팔려야 하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매일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문의 없어요? 아직이요. 내일은요? 모르겠습니다. 손님. 부동산 직원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죠. 어느 날 정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무시했어요. 다시 문자가 왔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어떻게? 제 아는 투자자 소개해 드릴게요. 빌라 금매로 사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중개 수수료 5% 주셔야 해요. 5%요? 그럼 1,000만 원인데 급하시잖아요. 정 실장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속을 뻔했죠.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전화했어요. 너무 급했거든요. 실장님, 그 투자자 연락처 주세요. 생각 바뀌셨네요? 빨리 팔아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빌라를 보더니 말했죠. 1억 8천 내. 1억 8천에 살게요. 너무 싸잖아요. 싫으면 말고요. 돌아서려는 걸 붙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8천, 거의 1억 1천 손해였습니다. 게다가 정 실장 수수료 1,000만 원, 실제로 받는 건 1억 7천 뿐이었죠. 2억 9천에 샀으니 1억 2천 손해, 퇴직금이 날아갔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평생 모은 돈이 종이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웃으며 말했죠. 좋은 결정하셨어요. 좋은 결정이라니 지옥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 팔았어. 얼마에? 1억 8천, 1억 1천 손해네. 응. 아내가 주저앉았죠. 우리 퇴직금이 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잔금을 받았습니다. 1억 7천만 원. 여기서 두 번째 빌라 대출 1억 5천을 갚았어요. 남는 건 2천만 원뿐이었죠. 정 실장한테 수수료 1천만 원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하긴 뭘 사기꾼 같으니. 남은 돈 1천만 원으로 뭘 할까? 첫 빌라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인데 10개월치밖에 안 됐습니다. 그 후엔 어떡하죠? 막막했어요. 은행에 또 갔습니다. 대출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상환하시려고요? 내 전액이요? 아니요. 일부만 얼마나요? 1천만 원.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원금이 1억 9천 남는데요. 이자는 그대로예요. 이자를 줄일 순 없나요? 원금을 더 갚으셔야죠. 그럴 여력이 없어서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빚은 여전히 2억, 이자는 여전히 월 100만 원, 달라진 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크골프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박 선생과 황 선생이 보였어요. 차를 세우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갔죠. 얼굴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1천만 원 갚았어. 그럼 빚은? 2억 남았어. 이자는? 그대로야. 아내가 또 울기 시작했죠. 우리 어떻게 살아? 지민이가 왔습니다. 아빠, 제가 매달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아빠, 이러다 두 분 다 쓰러지겠어요. 지민아.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미안하다. 정말. 그날 밤 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에요. 답장이 왔죠. 증거 있어요? 법적 조치 취하실래요?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키읔키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또 깨졌죠. 두 번째였어요.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 미안해, 미안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박 선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만나자. 골프장에서 형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 아냐? 형님 말 안 들은 제가 잘못이에요. 그만하고 나와. 기다리. 파크골프장에 갔습니다. 박 선생과 황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아, 박 선생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형님, 제가 바보였어요. 울지 마. 다 지나갈 거야. 어떻게 지나가요? 퇴직금 다 날렸는데. 황 선생이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 첫 빌라만 남았어요. 빚은 2억, 월세 수입은 150만 원인데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박 선생이 한숨을 쉬었죠.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지민이가 50만 원씩 준대요. 도윤아,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돼. 저도 알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셋이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골프장 잔디가 유난히 푸르게 보였죠. 이젠 골프도 못 칠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어요. 도윤아, 일자리 알아봐. 일자리요? 응,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경비, 청소, 배달. 말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교사가 경비나 청소를 하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배달이나 경비.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이 왜? 살아야지. 어떻게?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했어요. 오토바이 면허는 있었죠. 63세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작할게요.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첫 배달을 나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손이 떨렸죠.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짐을 싣고 배달지로 향했어요. 추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새벽 배달을 하고 있었죠. 정 실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저주 같은 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배달을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죠.
지민이가 주는 50만 원과 합쳐 150만 원, 첫 빌라 월세 150만 원, 겨우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없었어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여보, 내가 할게. 당신 혼자 어떻게 해? 나도 해야지. 아내의 손이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첫 빌라 1층 김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건물주님, 편의점 접으려고요. 왜요? 장사가 안 돼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 말로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김 사장이 나가면 월세가 절반으로 줄어요. 75만 원으로 어떻게 이자를 내죠? 2층 최 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월세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에 있잖아요. 1층이 나가서요. 그건 제 문제 아닙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건물주님, 전화가 끊겼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월세 수입이 줄어서요. 이자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상환하시거나 연체하시거나 3개월 연체 시 경매 진행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매, 그 단어가 귀에 꽂혔죠. 제가 시작했던 그 경매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사장이 나갔습니다. 1층이 텅 비었어요. 새 세입자를 구해야 했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1층 임대 좀 내놓으려고요. 요즘 너무 안 나가요. 그래도 해봐야죠. 월세 얼마로 하실 건데요? 80만 원 너무 비싼데요? 그럼 얼마요? 60만 원 정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들어왔어요. 월세는 75만 원뿐, 이자는 100만 원, 25만 원이 부족했죠. 지민이한테 더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을 더 뛰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팠죠.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일을 해야 해서요. 그러다 못 걷게 됩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에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요. 무릎이 까졌죠. 피가 흘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어요. 네, 괜찮아요.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입니다. 일주일 쉬세요. 일주일은 너무 길어요. 안 쉬면 더 악화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달려왔죠. 어떻게 그랬어?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 일 그만둬. 당신 안 돼. 돈 벌어야지. 이러다 죽겠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똑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못 벌었죠.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월세 75만 원과 합쳐도 145만 원, 이자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첫 달은 이자 일부만 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죠. 고객님,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에 더 낼게요. 안 됩니다. 이번 달 안에 내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2달째 연체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3개월 연체 시 법적 조치. 손이 떨렸죠. 지민이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한데 또 돈 필요하세요? 응. 얼마나요? 50만 원만 더. 아빠, 저도 힘들어요. 지민이 목소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대출 갚느라. 그래, 미안해 아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딸까지 힘들게 했구나. 박 선생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돈 좀. 얼마나? 50만 원만. 도윤아, 나도 없어. 미안해. 괜찮아요. 형님 정말 미안하다. 친구한테까지 손 벌린 제가 한심했습니다. 3달째 연체했습니다.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담보물 경매 진행 통지. 가슴이 무너졌죠. 결국 왔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그 경매가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경매 통지 왔어. 아내가 종이를 보더니 주저앉았죠. 우리 집이 경매로. 미안해, 내가 다. 이제 어디 가서 살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지민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아빠.
미안하다. 정말 아빠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통화 내내 둘 다 울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갔습니다. 박 선생과 황 선생에게 말했죠. 형님들, 집 경매 넘어가요, 도윤아. 박 선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황 선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형님 말 들었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내 인생이잖아. 박 선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형님들이 경고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야. 경매 공고가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청주시 559 5호동 빌라 경매 제 집이었습니다. 감정가 2억 5천만 원, 입찰 시작가 2억, 제가 처음 샀던 가격이었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갔습니다. 제 집이 팔리는 걸 봐야 할 것 같았죠. 경매실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법원 직원이 나왔습니다. 낙찰됐습니다. 얼마예요? 2억이에요. 정확히 제가 샀던 가격.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2년 동안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2억에 낙찰됐어. 빚은? 2억인데 경매 비용 빼면 모자라 얼마나? 한 3천 정도. 아내가 또 울기 시작했죠. 3천만 원 빚이 남았어? 응.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월세방 알아봐야지. 월세방.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주에서 월세방으로 추락이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30년 넘게 모은 가구들, 아내가 아끼던 식기들 모두 좁은 월세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최 원장이 나왔어요. 건물주님 수고하세요. 네. 인사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를 돌아봤어요. 1층, 2층, 3층, 제가 꿈꿨던 건물주의 삶이 여기 있었죠.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출발합니다. 기사가 소리쳤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월세방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전부였죠. 월세는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지민이가 빌려줬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구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버려야겠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죠. 아끼던 식탁을 내다 버렸습니다. 소파도 책장도 모두 버렸어요. 남은 건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식탁 하나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집 소음이 시끄러웠어요. 아이 우는 소리, 부부 싸우는 소리 모두 들렸죠. 벽이 너무 얇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다음 날부터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토바이를 탔어요. 여전히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아내 식당 일 40만 원, 합쳐서 110만 원이었죠. 월세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남는 건 10만 원뿐이었습니다. 빚 3천만 원은 언제 갚죠? 계산해보니 25년 걸렸어요. 88세,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파크골프는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여유가 없었어요. 박 선생한테 문자가 왔죠. 도윤아, 요즘 왜 안 나와? 바빠서요. 형님 보고 싶다. 저도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느 날 배달 중에 제자를 만났습니다. 15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민수였어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또 온몸이 얼어붙었죠. 아, 그냥 운동 삼아. 배달 가방 들고요?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요즘 배달 운동으로 많이 한다더라. 얼버무렸지만 민수는 알았을 겁니다. 선생님. 민수야, 바빠서 먼저 갈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를 만났어. 누구? 민수, 내가 담임했던. 어쩌다가 배달하다 마주쳤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죠. 당신 힘들겠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정 실장 명함을 받았을 때, 아니 그 전, 첫 경매에 성공했을 때, 아니 더 전, 경매에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저를 망쳤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 친구들의 충고 무시, 아내 말 안 듣기, 정 실장에게 속기,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 지민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쓰세요. 뭔데? 100만 원이에요. 안 돼. 너도 힘든데. 아빠, 받으세요. 지민아. 제발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딸한테 용돈 받는 아버지 한심했습니다. 고마워. 꼭 갚을게 아빠.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욕심 부린 거 아빠. 둘이 한참 울었습니다. 아내도 나와서 함께 울었죠. 좁은 월세방에서 세 식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돌아간 후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권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빚 좀 갚아야겠어. 아내가 말했죠. 그래, 그게 낫겠어.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 2,700만 원.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배달을 더 뛰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죠.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어요. 아내가 걱정했죠. 당신 병원 가야 해. 돈 아까워. 이러다 큰일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길가에 앉았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119를 부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비용이 아까웠어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배달을 마저 했죠. 몸이 말을 안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좀 피곤해서 그래. 배달 그만둬. 안 돼. 이러다 죽어. 안 죽어 당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소리 지른 건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또 같은 말. 그럼 뭐라고 해야 해? 모르겠어. 난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좁은 부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63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끝은 이렇습니다. 월세방, 배달 일, 빚더미, 무너진 자존심. 정 실장이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쉬운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지옥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정 실장 번호를 봤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욕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용없었거든요. 법적으로도 제가 책임이었어요. 정 실장은 웃고 있을 겁니다. 다음 사람 찾아서 또 속이고 있겠죠. 선생님,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똑같은 말로.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경매실에 앉아 있었어요. 입찰표를 쓰고 있었죠. 하지만 숫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2억이 3억이 되고 3억이 5억이 되고 끝없이 올라갔어요. 한도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낙찰됐대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잔금 못 내면 유찰입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안 됩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죠.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다른 집 벽만 보였죠. 하늘조차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똑같은 생각,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울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다시 배달을 나가야 했어요.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죠. 첫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섰어요. 짐을 내렸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엔 나도 건물주였는데 허무했어요. 경매 한 번 성공으로 모든 게 시작됐고 경매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선생님, 배달 왔어요. 편의점 직원이 나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배달을 끝내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직 14시간이 남았어요. 오늘도 견뎌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견뎌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배달을 하고 있어요. 몸은 더 안 좋아졌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빚은 2,500만 원까지 줄었죠. 지민이가 틈틈이 도와줬고 저와 아내가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박 선생과 황 선생이 보였죠. 라운딩을 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바라봤습니다. 제가 얻은 교훈들. 첫째, 한 번의 성공에 취하면 안 된다. 경매든 투자든 한 번 잘 됐다고 전문가 된 건 아니에요. 둘째,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쉽습니다. 대박 납니다. 그런 말은 다 함정이었죠. 셋째,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야 한다. 박 선생, 황 선생이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아내도 반대했는데 무시했죠.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넷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첫 빌라 하나로 만족했어야 했어요. 두 번째를 탐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다섯째,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세입자 보증금 승계 의무도 몰랐어요. 경매는 공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전 경험과 법률 지식이 필요하죠. 여섯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담보대출이 저를 망쳤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교훈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특히 제 나이 또래 은퇴자들한테 퇴직금 가지고 욕심내지 말라고, 한 번의 성공에 속지 말라고, 달콤한 말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배달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매일 같은 질문, 답은 간단해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성공했으니 또 할 수 있다는 자만심,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환상,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정 실장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속은 건 제 잘못이니까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은 것도, 법률 자문을 안 구한 것도 모두 제 책임입니다. 다만 후회는 돼요.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안 돌아가니까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빚 갚고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비록 월세방에서 살고 배달 일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또 그 소리? 진심이야.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밉지 않아. 정말? 어리석었을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고마워.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응.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설거지 일을 하느라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괜찮아. 미안해. 됐어. 이제.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죠.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적응이 됐나 봅니다. 아니, 체념이 됐을까요? 어쨌든 이게 제 현실이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별을 봤습니다. 골목 사이로 작은 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몇 개 보였죠. 저 별처럼 작지만 반짝이며 살자 생각했습니다. 비록 추락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아내도 있고 지민이도 있고 형님들도 있으니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또 배달을 나가야 해요.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첫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진실입니다. 한 번의 경매 성공에 취해 모든 걸 잃은 63세 전직 교사의 이야기. 제발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경매든 투자든 한 번 성공했다고 전문가 된 게 아닙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들으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가족은 잃으면 끝이에요. 저는 다행히 아내와 딸이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조심하세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배달을 합니다.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언젠가는 빚을 다 갚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